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일주일씩 연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감염 확산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앞으로 고3의 대입 일정 등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초중고교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고3은 애초 이번 주에서 20일로 등교가 연기됐습니다.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은 27일에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6월 3일, 가장 늦게 등교하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6월 8일로 등교일이 잡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계획에 없던 긴급회의도 열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고 등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유흥시설 방문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2차로 감염되는 데다 타 지역 확산도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감염병 추이를 면밀히 살펴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3 이외의 학년의 경우 등교를 한 주 미루긴 하지만 감염증 확산세를 보며 방역당국과 대응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남겨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원격 수업 병행 여부, 오전, 오후 분반 등 수업 방식은 지난주 발표대로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14일로 예정됐던 고3 학력평가는 등교 이후인 20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6월 한 달 공부한 범위에서 중간고사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 내신 준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개학 후에 수업 내용이 바로 중간고사랑 직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개학 전에 학생회 활동을 할지 동아리 활동을 할지 지금쯤이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진로와 대입 일정이 바쁜 고3이 먼저 등교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5월 말 이전에만 등교하면 수능과 대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확진자 대부분이 20, 30대입니다. 방문자들이 숨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젊은 층 확진자 특성상 상당수가 무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태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 80여 명, 유흥시설 방문자가 60여 명, 가족, 지인 등 2차 감염이 20여 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인천,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부산,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통계엔 안 잡혔지만 각 자치단체가 파악한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초발 환자가 방문한 5곳이 아닌 다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확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5%가 확진 당시 증상이 없었고 2차 감염자 중에선 약 40%가 무증상이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활동력이 높고 증상도 없어 본인도 모른 채 이웃과 가족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 30대가 대부분 증상이 약하고 또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하지만 클럽 방문자 5천여 명 중 아직 3천여 명가량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과 관계없이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개 클럽을 내가 갔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에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이태원 관련 집단 감염의 최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럽 관련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군 내부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간부를 비롯해 2차 감염자 4명이 더 확인되는데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에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만 49명에 달합니다. 윤범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사이버사 소속 하사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사흘 만에 사이버사에서만 5명이 2차 감염된 겁니다.
사이버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71명을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격리하고 소속 군인 수백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직할부대에서도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영내에 있는 다른 부대 소속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게서 2차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군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는데 모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장병입니다. 확진자 발생 부대는 상황 안정 시까지 외출, 휴가 이런 출발을 통제하고 출타 시 다중 밀집 시설 이용을 금지 또는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이태원 일대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이 4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입대하기 전 방문한 훈련병들입니다. 군 당국은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장병들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들 국가는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브로요스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확진 사례로 많은 접촉자 추적이 이뤄졌고 술집과 클럽이 문을 닫았으며 중국과 독일도 규제 완화 이후 확진 사례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브로요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모두 확진 사례 재발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909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건데요. 전날보다는 35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258명입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이틀 연속 3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한 달간 30명 미만이었다가 다시 증가한 건데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때문입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이후로 격리자는 2달 가까이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모두 1,021명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걱정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86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정오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클럽 관련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경기가 21명입니다. 인천이 7명으로 수도권에서 8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5명, 부산과 제주가 각각 1명씩 나와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남성이 78명으로 전체 9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고요. 30대는 18명, 그리고 40대, 50대는 각 3명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1명인데요. 고령층은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사례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의 35%가 확진 당시 증상이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조용한 전파를 계속 우려하는 이유인데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선 진단과 검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루 30만 건을 검사하고 있고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검사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야외 정원인 로즈가든에서의 기자회견은 백악관이 사전 공지한 대로 검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진단검사에 있어선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검사가 한국을 포함해 다른 어느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사 역량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3 weeks ago, we were conducting roughly 150,000 tests per day. Now we're doing approximately 300,000 tests per day, a 100% increase, and it will go up substantially from that.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각 주에서 시행 중인 부분 경제 정상화 조치를 더 확대하려면 진단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의 각 주와 해외 영토 등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등 3개 주를 제외하곤 47개 주에서 자택 대기령이 완화됐거나 해제돼 부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정상화가 확진자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지난주까지와 달리 기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질문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핵심 멤버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간 뒤 달라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근거리 수행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관련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당시 약속한 미국 제품 구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수출액이 73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선임 고문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충족을 위한 미국 상품 구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합의를 달성하려면 227조 원에 가깝게 미국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목표치의 32% 정도만 중국이 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케네디 고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 국내 수요 급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의 구매 목표치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비현실적인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재협상을 해 목표치를 조정한 뒤 중국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고 1단계 합의를 철회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를 경고했습니다. We expect that China will meet their obligations, and if they don't, there will be very significant impacts to them, not just with the U.S. but the rest of the world. 중국 내에서도 미국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강경파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를 무효화하고 중국에 유리한 조건의 새 협상을 조언하는 당국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기원설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 내 분노가 커지는 것도 재협상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성북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문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 팩사백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신라젠 임원 등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날짜 이후에 이사를 간 사람은 어떻게 써야 할지부터 또 의도치 않게 기부 버튼을 눌렀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두희 씨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갔다가 당황했습니다. 사는 곳은 인천인데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 기준인데 이 씨는 나흘 뒤에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라 이전 주소인 부산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5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지침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 제주도에 살다 지난달 초 경기도로 이사한 이종호 씨는 더 난감합니다.
그 지금 어려워서 그거 생활에 보탬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사용하려면 비행기 타고 서귀포까지 가서 사용을 하게 그런 모양새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사용 못하는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또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기부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원 금액으로 잘못 알고 기부했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 기부했다. 시스템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9개 카드사 상담센터에서도 기부를 신청했다,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계속됐습니다. 신청하시고 나서 조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의 전화 유입이 예상외로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잘 읽어보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하고 불편 사항은 검토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다면 당일 밤 11시 반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얼마 전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학생의 돌연사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 고등학교 체육 수업 현장을 CCTV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하이시의 한 고등학교. 2교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체조를 합니다. 체육 수업 진행 방식은 학급마다 다른데요. 교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체조를 하는 반도 있고 복도나 베란다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야외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야외 수업 시 학생들은 교사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비닐봉투에 넣은 뒤 호주머니에 보관합니다. 체육 수업은 기초 체력 강화가 목적인데요. 요가 동작이 많은 편입니다. 恢复体能慢慢的让我们只适应在室外的这个强度的话，我们还是觉得很适应。 체육 수업도 학생들 간 안전 거리 확보가 우선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31만 명에 이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 바오 씨입니다. IT 기술을 배우러 3년 전 일본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해 왔는데 긴급 사태 선언이 내려진 지난달부터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됐습니다. どうやって払うかちょっと心配ですね。みんなの貯金がもう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これから心配です。 지난 3월 대학을 졸업한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일본어를 살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됐지만 항공편이 끊겨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유학생은 허가를 받고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一番欲しいなら帰るで。또今から帰るまでになんか生活費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코로나19로 2달 가까이 봉쇄령이 내려졌던 프랑스도 11일부터 완화에 들어갔는데요. 봉쇄가 풀리면서 자전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는 것입니다. 자전거 업계는 최근 자전거 수요가 평소보다 5배 이상 급증해 주문량을 맞추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Le risque qu'on va avoir, c'est la pénurie de vélos. C'est qu'aujourd'hui, à savoir que les vélos, la plupart viennent d'Asie et les usines asiatiques sont fermées et confinées depuis quasiment le mois de janvier. 버스, 지하철 등 붐비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파리시는 도시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앞으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피오리 씨는 요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상점이 고전하고 있지만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And in one weekend, every freezer on my floor, every freezer in the warehouse disappeared, was sold.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시민들의 식품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냉장고 구매에 열중했는데요. 최근 고기 가공 처리 공장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쇄되면서 냉장고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Sales are through the roof right now. People are just stocking up, especially large orders, meat packs as we have here in. 시중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부족해지기 전에 빨리 구매해 보관해야 해서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요즘 소비자가 냉장고를 사려면 한 달에서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가전제품 판매점들은 내심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어젯밤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생전에 일했던 아파트 경비실 앞. 어젯밤 아파트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너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그냥 있는 줄 알았지. 내가 또 미안한 거는 병원에 못 가서 내가 직장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주민들은 평소 친절했던 최 씨를 기억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왔고. 경비일지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애쓰던 최 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절 봉사와 인사 철저히, 각종 오물 청소 등의 업무 사항이 적혀 있고 아침 5시 구석구석 순찰이라는 특기 사항도 눈에 띕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담긴 주민들의 안전을 바랐던 경비원의 일상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같은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입주민 갑질 금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이 오갔던 비밀스러운 대화방.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은 이른바 N번방입니다. 이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디 등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이 지난 9일 24살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10개월 만입니다. 처음에 부인하다가 처음에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다가 우리가 추궁을 이제 증거자료 드리고 추궁하니까 나중에 오후 늦게 자백을 했고요. 갓갓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 활동 흔적을 지우고 종적을 감춰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갓갓은 작년 3월에 텔레그램 활동을 접었습니다. 저희가 7월경에 갓갓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미 활동을 계속 안 하는 상황이니까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죠.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N번방 운영에 가담한 조력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료 회원을 포함한 성착취물 소지자 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면 강의를 제기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당국도 학생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그 현장을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강 이후 2달 만에 강의실에서 만난 교수와 학생들. Jumba here and we have Anastasia. 한국외대는 이번 주부터 30명 이하가 듣는 수업 200개를 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첫날인 어제 1교시 영어 수업엔 수강생 8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Yeah, so far this is my first class offline. Well, I feel mainly happy because I get to meet my friends again, having offline classes as always. 하지만 불안감에
계속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75% of the students at the moment saying that they will come. However, with the new Itaewon cluster infection, that number could drop.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도 2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좌석 간 거리를 떼어놓고 여럿이 모이는 자리는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날을 기다렸다. 정말. 서울대 음대는 지난주부터 악기 실기 수업 등을 대면 강의로 진행 중입니다. 어깨 흔들지 말고. 그렇지. 유리가 있으니까 살짝 돌아서 오네. 하지만 음대 특성상 밀접 접촉하거나 침이 튈 수 있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딱 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개인 위생에 좀 더 철저하게.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 등도 대면 강의를 재개했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국민대와 인천대가 대면 강의를 보류하는 등 일부 대학은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에다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와 황사 미세먼지는 지름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이 초미세먼지의 입자가 더 작아 몸속 깊숙이 침투해 인체에는 더 해롭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황사 흙먼지가 날아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남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썰렁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서울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모레는 전국의 낮 기온이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서해안,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